반갑습니다. 노동자의 세계사 개골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그날 3월 25일로 정했습니다. 3월 25일 날 세계사적으로 노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월 25일 역사의 그날에 1911년 3월 25일 날 일어났던 트라이앵글 서치 웨이스트 팩토리 파이어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3월 25일 역사의 그날에 1911년에 있었던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 팩토리 파이어를 선정했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제가 파이어가 선정하다는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아쉽게도 슬프게도 6월 24일자 대한민국에서 화성 RECL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죠. 2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17명은 중국인이었고 5명은 한국인이었고 라오스인이 1명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화재로 인하여 먼 타국당에서 와서 이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분들에 대해 정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인 우리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도 이게 화재로 인해 가지고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수십 명이 죽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러한 노동 조건이고 이러한 현실인지에 대해서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고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게 3월 5일 역사의 그날에 미국에 있었던 트라이앵글 서치 웨이스트 팩토리 파이어를 선정했는지 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같은 화재였고, 그럼 역사적으로 1911년 3월 25일 날 어떠한 화재와 관련한 사건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앵글 서치 웨이스트 팩토리 파이어는 이게 미국 1911년 3월 25일 토요일 날 뉴욕주 맨하탄에 있는 맨하탄시의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곳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미국 역사상, 뉴욕주 역사상,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산업재해. 자, 그러면 뉴욕주 여러분들 다 많이 가보신 분들도 엄청 많고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도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꼭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 뉴욕주에 이렇게 맨하탄 시라고 보죠. 맨하탄 시의 안에 그린치 빌리지라 해가지고 워싱턴 스퀘어 공원 옆에 바로 있는 건물인데 지금은 이게 다르게 불리겠지만은 브라운 빌딩으로 되어 있는데 브라운 빌딩인데 그 당시는 애쉬 빌딩이었습니다. 애쉬 빌딩 10층짜리 건물이었고요. 소유자는 그 당시에 조셉 J 애쉬 이름을 따가지고 1901년에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쉬 빌딩이라고 애쉬 이름을 따서 애쉬 빌딩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애쉬 빌딩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901년에 건축돼 가지고 이후에 투자가이자 자선가인 프레드릭 브라운이 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1929년에 대학에 옆에 있는 뉴욕 대학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기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프레드릭 브라운의 이름을 따서 브라운 빌딩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실비 센터 포 아츠 앤 사이언스에 통합됐다고 하는데 빌딩은 뉴욕시의 기념물과 국가 유적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 팩토리에 대한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애쉬 빌딩에 있었던 이 트라이앵글 공장은 이 애쉬 빌딩의 10층짜리 건물 중에서 8층, 9층, 10층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소유주는 맥스 블랑크와 이삭 해리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주로 생산하던 거는 여성 블라우스를 생산했다 하고요. 인원은 한 500명 정도 근무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어린 이태리와 유대인 여성들과 소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여자애들이었다고 하는데 근무 시간은 평일 한 9시간이었고 토요일 날은 7시간 정도 근무했고 주 52시간 정도 일했다고 합니다. 주에 한 7달러에서 12달러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2018년도로 환산하면 주당 191에서 327달러고 시간당 한 3.67에서 6.29달러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좀 큰데요.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이게 기본급에서 시간당 기본급에서 뭡니까 특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리고 또 기능에 따라서 임금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화재의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참담해서 말할 수가 없는데요. 사망으로 해서 사망 146명이 뭡니까 화재로 죽었습니다. 의료 노동자가 죽었는데 화재 연기, 흡입, 추락, 점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재를 해서 죽고 연기 흡입을 해서 죽고 그 다음에 추락 떨어져서 죽고 그 다음 뭐 뛰어내려다 죽고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123명이 여성과 어린 여자 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3명이 남성이고요. 대부분의 희생자는 뭡니까 14살에서 23살 사이에 이태리와 유대인 이민자의 여성과 여자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최연장자는 43세의 판도라는 분이었고 최연소자는 14세의 말테스라는 뭡니까 사라 말테스라는 여성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워싱턴 스퀘어 옆에 공원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섹터에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에 이 그린 스트리트로 이게 뭡니까 트라이앵글 애쉬 빌딩은 그린 스트리트와 워싱턴 플레이스로 가는 이게 길이 두 군데인데 이쪽으로 뭐 계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이 있었는데 이 화재 그 뭡니까 추정 원인은 1911년 3월 25일 날 오후 4시 40분경에 이제 8층에서 발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 짜투리 원단이 모여 있는 쓰레기통에 담배를 피다가 담배 꽁초를 이렇게 버렸는데 그 꽁초가 꺼지지 않고 이게 발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게 뭡니까 이 당국이 이렇게 추정하고 그 당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의 진행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그린 스트리트와 워싱턴 플레이스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그린 스트리트 가는 계단은 불길이 막 차가 올라오니까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 플레이스로 이어지는 계단은 그 당시에 뭡니까 도난 방지를 위해 가지고 도난 방지 위해서 문이 잠겨 있었던데 그 당시에 이게 도난 방지도 있었지만 여성들의 뭐 도난 방지를 위해서 가방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시에 근무를 하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이 아마 그 계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장으로 이렇게 다녔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사 뭔가 노조 활동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잠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불이 났을 당시에 그 계단의 문을 잠그고 난 열쇠를 가지고 있던 키를 가지고 있던 감독자가 불이 나자마자 다른 경로로 탈출해 가지고 탈출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불이 나자마자 또 뭡니까 소방차가 도달했는데 소방차의 그 당시 사다리가 7층까지밖에 닿을 수 없어가지고 불길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 이내에 그린 스트리트 계단은 완전히 뭐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린 스트리트 계단하고 뭐 플레이스로 가는 워싱턴 플레이스로 가는 계단은 다 막혀가지고 뭡니까 문이 잠겨 있고 또 불길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세 번째 계단을 뭐 설치하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관계 당국이. 근데 그 세 번째 계단 대신에 엉성하고 불안정하고 뭐 고정된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영화 같은데 보면은 계단도 아니고 좀 철 계단 같은 비슷한 것들이 있죠. 영화에 이렇게 보면은 미국 영화 이렇게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열기와 과보로 인해서 비틀어지고 붕괴돼 가지고 그걸 이용하던 20명의 노동자들이 한 30m 한 100피트 약 30m 이래 아래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여 명이 불타는 건물에서 살고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이게 뭡니까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종결을 보면은
그 당시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이게 그 재판이 열렸겠죠. 재판이 열렸는데 이제 이민 트라이앵글 소유자인 맥스 블랭크와 아이작 해리스가 유대인 이민 이 두 분도 유대인 이민자였다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건물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에 있었는데 불이 나자마자 건물 옥상으로 도망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뭡니까? 재판이 시작됐는데 1911년 4월 중순에 1급 및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은 12월 4일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배심원단이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그 중간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 뭡니까 피해자의 이렇게 대리인으로 나섰던 변호사가 상당히 뭡니까 아주 예, 정인들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온갖 뭡니까 해외 협박을 통해 가지고 정인들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은 배심원단이 뭡니까 무죄를 선고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뭐 안 봐도 비대겠죠. 어떠한 일들을 길게 끌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결국 뭡니까 1913년에 후속 민사소송에서는 이 부당한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돼 가지고 원고들이 한 명당 이게 사망자 한 명당 75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75달러 한 명당 그 당시 돈으로. 그런데 보험회사는 약 총액이 6만 달러 더 많은 희생자 한 명당 약 400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명당 75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뒤로는 뭡니까 보험회사가 400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뭡니까 이게 이 돈으로 떼온 거죠. 돈으로 누가 봐도 알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사 사건을 무마시키고 무혐의를 받고 민사에서는 돈으로 떼어가지고 이 빠져나간 거죠. 정말 뭐 안 봐도 알 수가 있는 이게 자세히 뭐 안 살펴봐도 다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이후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었는데요. 지금 뭡니까 아리셀 이게 화재를 보면은 불법 뭐 이렇게 파견 이렇게 노동자들의 외노자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건이 지금 뭐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중대법하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제조업체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느끼실 겁니다. 이게 파견업부터 뭡니까 도급업 대부분 다 불법이죠.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합법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법적으로 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노동하시는 이렇게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이렇게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좀 숫자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상당히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 뭡니까 노동을 하는데 기본적인 안전이나 이러한 것들에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뭐 이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썼다 안 썼다를 떠나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은 안전에 대한 이게 교육과 또 안전과 관련한 시설들 이게 조치들은 다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재가 미국의 이 트라이앵글 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은 노동 안전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상당히 강화됐죠. 1911년 이 화재 있고 나서 뉴욕시의 건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법률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비상구 소화기 화재 경보 시스템 등 기본적인 소방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배터리 공장에 아리셀 화재를 보면은 배터리는 물로 꺼지지 화재로 뭡니까? 물로 이렇게 화재가 진압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수한 소화기가 아니면. 그래서 보면 특히 배터리 공장 화재가 잘 진압되지 않는 곳에서는 금속성이 이렇게 물질들이 소화가 될 수 있는 소화기를 이렇게 반드시 구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법이 또 개정됐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이나 다층 건물 설계와 건축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구와 화재 탈출 경로가 확보되고 건물 내 방화벽 설치 등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재 난 곳에 꼭 공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흥가들 이쪽에 화재가 나고 나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다 보면 꼭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구에 뭡니까? 각종 다른 물건들이 적재되거나 해서 실제로 화재가 난 당시에는 그 비상구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뭡니까? 문을 잠그고 달아났으니 더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 노동 조건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최저 근로 기준이 근로 시간, 그 최저임금, 또 아동 노동 금지 이런 것들이 특히 여성과 어린 이 노동자에 대한 기준이 많이 강화되고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 안전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뉴욕주에서는 산업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작업장의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위반 시 제재를 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노동조합이 강화되고요.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안전규정에 대한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 시 권리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영향으로 보면은 사회 전반의 노동자들의 뭡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 개정과 작업자 안전 규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었죠. 당시 뉴욕주 상원 의원이었을 때 노동법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 영향으로 보면은 이 트라이앵글 화재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법적 규제가 도입됐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안전 규정과 관련된 법을 도입하고요. 1970년에 미 노동부 산하에 오샤라는 직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146명이 화재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은 지금 아리세 화재로 23분의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146명의 노동자 화재로 했습니다. 화재로. 그래서 2008년에 그 Remember the Triangle Fire Fire라는 단체가 설립돼 가지고 2008년 200개 이상의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연합체가 이게 구성이 돼 가지고 이 트라이앵글 화재의 100년 기념일을 기리는 전국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영구적인 공공예술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Remember the Triangle Fire가 결성되고 나서 2011년이 100년이잖아요. 1911년에 화재가 있었으니까 100년째 2008년에 결성돼 가지고 100년째 기념을 하고 그 기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활동들이 있어 가지고 그 기념탑을 트라이앵글 파이어 기념탑을 기념물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당시 이 건물에 사진으로 보면 이 건물에 이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죠. 조형물을 만듭니다. 이 조형물과 함께 이 기념비를 이렇게 만드는데 기념비를 제가 한번 이렇게 쓰여진 것을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리면 정말 이 기념비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 3월 25일 오후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 팩토리에서 146명의 노동자가 이곳에서 15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자녀였으며 거의 모두 여성이나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기와 불빛 속에서 작업대 아래에 숨어 있다가 또는 공장주들이 잠가버린 문을 부수려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구청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했고 떨어진 충격으로 당신 발 아래에 있는 인도를 뚫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구하려다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고용주의 잔인한 무관심과 시당국의 태만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딸들과 형제들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사회 정의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촉발시켰고 미국을 변화시킬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위한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기념물은 오래전 그 오후에 사망한 이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의 기억을 기립니다. 그러나 이 기념물은 또한 생존자들과 목격자들 그리고 직장에서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위해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헌정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뉴욕주에 갈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곳에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뭡니까 기회가 꼭 되면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2000 좀 더 흥미로운 재미있는 뭐 좀 한번 살펴볼 내용은 이벤트는 2016년도에 엘리자베스 워린이라는 상원의원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죠. 여러분들 여성 상원의원인데 아시는 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16년에 대통령 뭡니까 후보 캠페인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해가지고 이게 워싱턴 뭡니까 스퀘어 이게 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당시에 1911년 있었던 이 화재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며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하겠다고 자기가 출마의 변을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워렌 상원의원은 상당한 뭐고 진보주의자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꽤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로써 오늘 뭡니까 역사의 그날 3월 25일 날 있었던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 팩토리 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랄까 최악의 사건이었으며 많은 노동자들의 사망을 이르게 한 사건이어서 그런지 오늘 영상을 찍는데도 그렇게 썩 뭡니까 이렇게 힘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먼 타국 땅에 와서 죽은 것에 대한 사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